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제 8주차, 9주차, 10주차 이제 쭉 예제 실습 주차가 나오는데요. 예제 실습을 전부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에 맞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8주차에 나오는 예제 실습 예제 1번을 가지고 지금 매뉴얼상에는 도면을 생성하는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데 도면을 생성하는 부분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차 예제 1번의 도면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86페이지에 있는 도면을 가지고 그릴 거고요. 도움이 될 만한 그 흐름을 보여주는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게 87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6페이지와 87페이지를 참고하셔가지고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모델링 하는 거 보시고 그리고 도면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해서 부품 솔리드 그리고 이름 확인하시고요. 기본 템플릿 사용 해제 확인을 누르고, 자, 템플릿은 밀리미터 뉴턴 세크 파트 솔리드 선택을 하시고 확인. 자, 여기서 물론 87페이지에 지금 예시로 되어 있는 흐름은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다르게 하실 수도 있는데 87페이지는 참고 삼아 이렇게 해주시고요. 물론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배운 내용이지만 이런 브라켓 종류에서 아주 강력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자, 지금 현재 그 86페이지에 있는 그 정면도를 보면서 라인만 그리도록 할 겁니다. 선을 그리고요. 적당히 라인을 잡아주시고 잡아줍니다. 전체가 106이고요. 그리고 높이가 4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길이가 106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 쪽으로 갖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반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반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이용해서 중심에 위치하고 있죠. 왼쪽에서부터 56에 위치해 있네요. 자, 여기에 지금 지름으로 되어 있는데 반지름은 네, 지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름이 38입니다. 자, 수직이라는 치수를 이용해서 왼쪽 끝점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13 더하기 43이 되죠. 그래서 56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지금 요 라인, 이쪽 반쪽 원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라인을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먼트 삭제를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필요 없는 라인을 이렇게 삭제를 했고요. 자, 지금은 이렇게 파이로 되어 있는데요. 반원이면 이제 R 값으로 나타내 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이제 숫자 치수의 숫자 부분을 오른쪽 클릭을 해서 반지름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 주시고요. 자, 다 완료는 됐고요.
확인을 하고 나갑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표준 방향으로 보고요. 자, 밀어내기를 합니다. 밀어내기를 하는데 이건 닫힌 사각형으로 어떤 닫힌 도형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서피스로 밀어내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피스가 아닐 거고요. 그리고 양방향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전체는 48mm를 밀어내기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내기를 하시고요. 자, 솔리드로 변경을 해줍니다. 솔리드로 변경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두께가 나타나고요. 자, 프론트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스케치한 것에서 위쪽으로 지금 나타나 있죠. 예, 도면을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위쪽으로 나타나게 됐고요. 두께는 11mm.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완료를 하시고요. 예, 나머지는 뭐 뒤에 87페이지에 있는 진행 상황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를 이용해서 이쪽 모서리 전부 다 라운드를 먼저 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이쪽 모서리가 지금 30이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죠. 치수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13으로 입력을 바꿔주시고요. 반대쪽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13으로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쪽 모서리 쪽이 라운드가 없죠. 라운드 표시가 도면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 없는 라운드가 R3이기 때문에 자, 그냥 R3으로 바로 바꾸시면 이쪽에 지금 설정해 놓은 그 라운드 값이 바뀌고요. 그냥 클릭을 해줍니다. 이런 다음에 3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반대쪽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쪽하고 이쪽에 라운드가 들어가는 거를 도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지시 없는 라운드로 R3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R3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같은 것끼리 이렇게 그룹을 뭉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료를 하고 컨트롤 D를 눌러서 표준 방향으로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보시면 앞쪽에 이제 두 개의 홀이 생성이 되는데요. 앞쪽에 두 개의 홀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것은 위쪽 서피스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타 평면을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느 평면을 선택하든 뭐 재질 제거, 재료 제거를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잘 보이는 평면을 서피스를 선택을 하셔서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자, 이 과정에서 자, 원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13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맞춰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중심을 또 맞춰 줘야 되고 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참조를 걸어서 맞춰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도 이제 클릭을 몇 번 더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는 동심원을 이용해서 동심원을 이용해서 이 모서리를 클릭을 해주면 동심원이 바로 빠져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휠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쪽 라운드 모서리도 마찬가지로 동심원을 하시고, 자, 구속 조건이 이제 바로 이제 뜨는데, 여기서 R이 떴을 때 클릭을 해서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휠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 도구로 넘어가고요. 지름은 13입니다. 자, 확인으로 완료하고 컨트롤 D를 눌러서 표준 방향으로 봅니다. 자, 밀어내기 선택을 하시고요. 방향은 반대입니다. 이쪽에 방향 전환 있죠? 방향 전환을 눌러서 방향 반대, 재료 제거. 뭐 사실상의 블라인드라고 해도 그 두께만큼 이미 관통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완료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옵션에서 관통을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완료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홀이 뚫리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타평면을 선택하셔서 예, 원을 그린 다음에 재료 제거를 하셔도 되고, 오히려 그게 더 생각하기 더 쉬우실 겁니다. 아니면 이 서피스와 이것이 서피스가 통과가 아니라 탄젠트로 바꿔주시면, 서피스에 탄젠트 하면서 라이트 평면의 수직인 이런 그 데이터 평면을 만들 수 있고, 이 데이터 평면에 그리셔도 되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아니시면 구멍 도구를 이용해서 자, 0도죠. 0도로 만들어주고, 여기는 0이죠. 0으로 만들어주고, 파이는 5파이. 이렇게 구멍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가장 쉽고 빠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이번에는 이제 이쪽에 보이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쪽 오른쪽에 그 라이트 평면을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라이트 평면을 선택을 해버리면 이쪽에 간섭이 일어나죠. 이쪽 간섭이 일어나니까 이쪽으로 약간 돌려놓은 다음에 이쪽 평면을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참조가 이쪽으로 이렇게 잡혔는데요. 참조를 가운데로 위치를 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참조 또는 마우스 작업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길게 해서 참조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프론트 평면이죠. 프론트 평면 수직 참조가 지금 프론트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평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수직 참조선이 하나 생기고요. 네, 참조는 닫아주시고, 자, 여기에 직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어차피 위쪽은 재료 제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재료 제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가로는 13으로 만들어 주고요. 중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3 나누기 2가 나누기 2 이렇게 해주시고, 전체 깊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서부터 여기 원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건데, 여기까지의 거리가 25로 나와 있습니다. 자, 수직 치수를 뽑기 전에 먼저 원을 그려서 중심에 딱 맞게 나오죠. 중점이다. 원을 그려서 쭉 가셔서 그냥 바로 붙여버리면, 이 끝에 붙여버리면 이런 식으로 쉽게 13이라는 원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세그먼트 삭제를 이용해서 쭉 지워주죠. 다 지워졌고요. 이제는 수직 치수를 이용해서 중점, 원의 중심과 밑에 참조선, 수평 참조선과의 거리 25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서 스케치를 종료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스케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밀어내기를 통해서 밀어내기가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데, 화살표를 이용해 클릭을 해서 반대쪽으로 바꿔주시고, 이게 너무 많이 튀어나가면 이쪽까지 다 침범을 해버리니까 적당히 침범 안 하는 선까지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재료 제거를 눌러주시고요. 완료를 합니다.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표준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파일, 복사본 저장, 다른 이름은 저장 그냥 클릭하셔도 되고, 복사본 저장 클릭하셔서 적당히 바탕화면에 팔 튜터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다음으로 새로 만들기를 하셔가지고요. 이번에는 이제 부품 솔리드가 아니고 드로잉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름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기본 템플릿 사용 체크는 해제해 주시고 확인. 지금 PRT 0001 PRT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건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링크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찾아보기 누르셔서 데스크탑에 아까 8 튜터라고 되어 있는 PRT를 확인하시고, 자, 미리 보기로 모양 확인하시고 열기를 합니다. 자, 템플릿 사용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형식이 있는 빈 템플릿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포메이션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비어 있음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방향, 가로 방향, 변수 뭐 등등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가로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요. 표준 크기는
뭐 A3, A2, 뭐 A4 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A4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서 드로잉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드로잉 초기 화면에 들어오면 네, 이게 초기 화면이고요. 자, 마우스 움직이는 방법, 줌인 아웃은 똑같습니다. 휠 버튼을 굴려서 줌인 아웃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어차피 2D 그 평판이기 때문에 2D 평면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해서 그냥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회전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 이제 레이아웃 탭이 있고 테이블 만드는 뭐 이런 표 같은 거 표 만드실 때 사용하는 테이블, 주석 달기에서는 이제 치수 같은 거 표현할 때, 그리고 메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스케치에서는 여기도 간단하게 이제 스케치를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안 보이는 중심선을 스케치를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부수적인 스케치가 약간은 필요하다라고 하셨을 때 선을 이용하거나 원을 이용하거나 해서 그려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거시 마이그레이션, 예전 모델을 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분석 도구, 여기서는 뭐 많이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레이아웃과 주석 달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이제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로잉 모델을 관리합니다. 자, 이걸 클릭해 보시면 모델 추가, 뭐 삭제 등등이 있죠. 그래서 한 도형에, 그러니까 한 그 도면에 모델이 지금 한 개가 이미 로드가 되어 있는데 한 개를 더 추가를 시킬 수도 있고 삭제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드로잉 모델입니다. 이거는 이미 한 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일반 뷰를 지금 넣어야 됩니다. 이 도면에 뭔가 하나라도 들어와 있으면 여기에 활성화가 될 텐데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시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탭으로 해서 시트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는 엑셀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트 설정은 눌러보시면 여기서 크기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현재는 A4로 들어왔지만 다른 크기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크기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 이동 또는 복사, 이렇게 복사를 하실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일반 뷰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 상태 없음 그대로 그냥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사실상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도면 예시이기 때문에 이쪽에 오른쪽에 등각 뷰, 트라이메트릭 뷰를 하나 넣어 주시고요. 지금 이 상태로라고 한다면 평면이라든가 어떤 데이텀들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빠른 그 도구 모음에서 모드 선택을 체크 해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을 살짝 움직여 주시면 재생성이 되면서 안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드로잉 보기.
자, 보기 이름 뭐 이렇게 쭉 나타나 있습니다. 모델 보기 이름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현재는 표준 방향이고요. 여기서 뭐 탑으로 할 것이냐, 바텀으로 할 것이냐, 프론트로 할 것이냐, 예,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표준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등각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소메트릭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적용을 해주시고, 자, 표시 영역. 네, 표시 영역은 여기는 뭐 반단뷰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반단, 부분, 파단 뭐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전체 보기를 하겠습니다. 배율은 현재 0.5 배율인데 뭐 A4 용지라면 1대1 배율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0.5로 일단은 두고요. 자, 단면 2D 단면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면 없음 그대로 놓으시면 되고, 보기 상태 요거는 어셈블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디스플레이. 자, 디스플레이 유형은 자, 와이어 프레임으로 하실 수도 있고 숨김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은선 제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자, 원점과 정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뭐 절대 위치라든가 어떤 그 다른 뷰와 연관을 시킬 것이냐 뭐 이런 거를 보실 수 확인하시고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닫기를 눌러 주시고요. 자, 일반 뷰를 하나 더 삽입을 해서 자, 확인을 눌러 주시고 이번에는 평면도. 자, 여기서 보기 유형이 탑으로 위치하게 될 겁니다. 여기 적용을 눌러 주시고요. 뭐 표시 영역은 전체고 배율도 0.5 단면 없고요. 자, 보기 디스플레이에서 은선 제거 적용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도면과 좀 다른 점이 라운드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기본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탄젠트 모서리 디스플레이 유형에서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다 안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냥 기본으로 놓고요. 나중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기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평면도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투영 보기를 생성한다 라는 그 기능을 가진 아이콘이 있습니다. 투영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투영 뷰가 나타나죠.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투영 뷰를 생성을 했더니 일각법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옵션에서 변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파일 옵션에서 자, 준비에 가시면 드로잉 특성이 있습니다. 드로잉 특성, 드로잉 특성을 가보시니까 자, 공차 뭐 ISO DIN 뭐 중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세부 옵션이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 보시면 자, 프로젝션 타입이죠. 투영 타입입니다. 퍼스트 앵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드 앵글로 바꿔주시면 삼각법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추가 변경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고요.
저장을 합니다. 활성 드로잉 있죠? 저장 확인, 닫기 합니다. 이것도 닫기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뭐 바뀌지 않죠? 모델 재생성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뷰는 지워 주시고 다시 평면도를 선택을 해 주시고 투영을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삼각법으로 정확하게 잘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투영, 오른쪽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한 번에 다 투영을 해주시고, 자, 이것을 더블 클릭, 정면도를 더블 클릭 하셔서 보기 디스플레이로 넘어가시고 왼손 제거 적용을 해봅니다. 아니면 뭐 숨김이 필요하시면 숨김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닫기. 이번에 이쪽 우측면도 더블 클릭을 하시고 보기 디스플레이 넘어가셔서 왼손 제거나 숨김. 자, 보기 디스플레이에 보시면 숨김으로 일단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닫기를 해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아웃에서는 이런 식으로 와이어프레임이라든가 배치를 시켜주시면 완료가 되고요. 자, 주석 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를 간단하게 뽑아 보도록 하는데요. 자, 엔티티상 서피스 위에 중점, 중심, 교차, 선 그리기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는 엔티티상이 아니라 홀과 홀 간 거리를 지금 뭐 20이라고 나와 있죠. 홀 간 거리를 뽑아 줘야 되기 때문에 중심을 선택하고 원을 선택하고 스케치에서 치수 뽑는 것처럼 바깥으로 뺀 다음에 마우스를 뺀 다음에 휠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수평으로 할 것인가 수직으로 할 것인가 경사, 평행, 수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수직으로 바꿔줍니다. 자, 22가 정확하게 나왔고요. 자, 엔티티 상으로 바꿔주시고 라운드 선택하고 휠 버튼 홀 선택하고 휠 버튼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 선택하시고 휠 버튼 복귀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모델 주석 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그동안 스케치나 이런 다른 쪽에서 입력하셨던 그 치수들을 이쪽에서도 바로 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평면도를 선택을 하시고 모델 주석 표시를 선택을 합니다. 자, 복잡하게 막 이렇게 뒤엉켜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빼주실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다 뽑아져서 나오진 않고요. 치수가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중심선으로 가봅니다. 자, 중심선 필요하죠? 이 중심선도 필요합니다. 예, 적용. 그럼 중심선이 이렇게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와 아래까지가 24다
이 파이는 5파이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얘네들도 파이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예, 이런 식으로 스케치에서 치수 뽑는 방식이 같습니다. 한번 좀 기다렸다가 한번 또 한번 해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원하는 곳에 휠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중심, 경사, 뭐 2.5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잠시 잘못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엔티티상 한번, 두 번, 휠 버튼 복귀를 하고요. 다시 한번 치수 엔티티상에 한 번, 두 번, 예.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쪽까지가 이렇게 24로 나와 있는 치수가 보이는데요. 지금 이 치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여기 중심선이 하나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여기에서는 중심선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케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자, 스케치로서 선을 한번 이쪽에다가 중심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이용해서 자, 스냅핑 참조가 나오죠. 요 마우스 포인터 모양을 클릭을 해서 참조를 잡습니다. 이쪽을 잡고요, 이쪽을 잡고. 자, 그리고 휠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 중점이 이렇게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에 오른쪽 클릭을 길게 해서 선 유형으로 대시 포인트, 대시 폰트 적용을 해주시면 대시 폰트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주석 달기로 넘어가서 치수를 이용해서 아래쪽과 이 선까지의 거리가 24다 라는 것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고요. 수동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정면도를 선택을 해서 모델 주석 표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심선 필요하죠? 중심선 다 켜주시고, 이쪽은 현재 안 잡히기 때문에 따로 그려줘야 됩니다. 적용을 해주시고 맨 앞쪽 탭으로 가서 자, 필요한 치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클릭하고 R19다, R3이다. 두께가 11이고 13이고 총 56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 또는 적용, 확인 눌러주시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이쪽은 이제 숨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거를 레이아웃 탭으로 넘어가서 모델 보기에서 이쪽 선택을 하시고 자, 모델 보기가 아니고 편집, 도면 요소로 변환이 있습니다. 도면 요소로 변환 클릭을 하시면 이 뷰가 지금 3D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토캐드처럼 2D 도면 요소로 완전히 변환이 됩니다. 자, 이 보기만 하겠다, 요소로 분해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분해가 됐고요.
스케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라인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면 요소로 분해할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한번 분해를 해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업할 거 다 작업하시고 필요한 작업을 위해서 도면 요소로 변환을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지우죠. 이렇게 다 지워지고,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똑같은 이름으로, 어차피 그 확장자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으로 하셔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인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또는 파일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자, 복사본 저장을 하실 때 드로잉 파일이 아니라 PDF 파일로 하셔도, 네. 자, 여기서 보시는 게 PDF 파일을 내보낼 때의 옵션 사항입니다. 옵션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제목 같은 거 넣으실 수 있고, 표시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글꼴 같은 경우는 글꼴 전체 스트로크 처리,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으로 저장을 해봅니다. 자, PDF로 변환된 도면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 엔지니어 도면상에서는, 이쪽 2D 도면상에서는, 자, 은선 처리가 되면 숨김 처리가 되고, 은선 처리가 되면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내보내질 때는 점선으로 나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닫아주시고, 자, 이상으로 8주차부터 9주차, 10주차에 관련된 실습 예제에 대한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할 예정에 있으니 저희 회사 홈페이지 또는 회사 카페를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